여러분 안녕하세요. 메타버스 스쿨 혁명 미래교육 특강 5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미래교육학자 김은형입니다. 대선이 끝나고 우리 깜짝 놀라게 하고 있는 게 2030 여성들의 약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2030 여성들이 바로 우리 호모 메타버스 Z들이죠. 그들은 이미 기존의 호모 사피엔스와는 전혀 다른 인류다라는 걸 제가 계속적으로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더욱더 확실하게 그들의 정체성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만들어낸 지식과 그리고 삶의 신념 그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존재들이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 호모 메타버스 Z 그리고 또 그들보다 조금 더 어린 호모 메타버스 알파 세대들이 어떠한 특색으로 어떠한 컬러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지, 그리고 또 이러한 새로운 세대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호모 메타버스 Z들은 현실 세계와 메타버스 중 어디쯤에 존재하는 존재들일까요? 이들이 온라인 게임 속으로 서슴없이 걸어 들어갔던 이유는 딱 하나이죠. 일탈과 놀이입니다. 제가 이 책을 쓰기 전에 아이들에게 설문을 돌렸습니다. 118명 정도 고등학생들에게. 그랬는데 그들이 축제를 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모두가 다 일탈과 놀이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디지털 메타버스의 세계도 현실 세계에서 일탈되어진 놀이의 세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서슴없이 디지털 메타버스의 시민이 되어서 자기만의 개성을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니즈를 알아봤더니 음식, 자유, 관계, 체험 등으로 요약이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나의 자존이 휘둘리기보다는 스스로 마이웨이를 가겠다라는 자존적인 성향이 매우 컸고, 예전에는 우리가 화장실도 혼자 못 갔어요, 여학생들. 근데 이들은 축제장에도 혼자도 좋다, 하지만 맘 맞는 친구 그리고 가족들과도 괜찮다라는 설문을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야말로 혼족의 시대가, 그리고 또 싱글 플레이 시대가 본격화되어졌고, 우리가 기존에는 관 중심으로 해서 국가 조직 시스템 속에서 나라가 돌아갔다면 이제는 온라인 디지털 시스템으로 시스템이 코로나로 다 바뀌었죠. 그래서 사실 국가 권력보다는 우리 개개인 개미들의 클릭, 이게 더 중요한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이것을 먼저 감지한 게 바로 우리 똘똘한 호모 메타버스 Z 세대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에게는 핸드폰, 스마트폰과 그리고 컴퓨터는 매우 요긴한 생활 필수품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에게 핸드폰 하지 마라 하라, 이것은 의미가 없죠. 우리가 버스를 타더라도 스마트폰 앱을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집에서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음식을 시켜 먹을 때도 이 스마트폰이 없으면은 가능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는 이 스마트폰을 모든 메타버스 알파 그리고 메타버스 Z 세대들에게 무조건 허락을 할 수밖에 없는, 말릴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쓰나미가 덮쳐 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전체 국가 시스템은 바뀌게 되었고요. 이제는 개개인의 개미들이 연대해서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지식을 알아내고 또한 그 지식을 확정된 새로운 지식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이게 바로 위키백과와 같은 기능이 있는데, 이제 세계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수많은 군중들이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에 우린 모두 깨어 있어야 되겠죠. 어찌 보면 민주라는 것이 드디어 이러한 온라인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드디어 실현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들 메타버스 시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들의 언어와
기호, 사인 체계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대화도 우리는 주로 기성세대들은 말로 했죠. 근데 이들은 무엇으로 해요? 채팅이나 아니면은 이모티콘으로 대화를 대신합니다. 또한 이모티콘이 바로 서로가 잘 알아듣지 못했던 커뮤니케이션을 돕는 하나의 언어가 된 지 오래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로써 이 어학으로서 말을 하던 사람들과 그리고 이 문으로서 또는 그래픽으로서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이 정신세계 그리고 뇌 구조는 완전 다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뇌 속의 신체 지도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우리의 손 그리고 뭐 발, 입 이런 것들이 뇌에 다 지도가 그려져 있는데 우리 인간들의 기존의 온라인 시스템 이전, 코로나 이전의 세계의 인간과 현재 인간은 완전히 다르고 물론 스마트폰 이후와 이전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인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45억 년 전에 바이러스로부터 진화를 해서 지금에 이르렀다고 하죠. 그런데 이 스마트폰은 불과 14년 만에 완전히 새로운 인종,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신체의 쓰임과 뇌 구조도 이제 온라인 시스템에서 변화되어진 변화에 따라 호모 메타버스 Z들의 이러한 언어 시스템과 그리고 또 행동 시스템에 따라서 다시 재구조화되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도달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포스트 코로나에서 많이들 예측을 하는데요. 이것이 그냥 이러한 사물 세계에서만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신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데에 사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왜? 이 모든 교육은 결국 인간의 정신의 베이스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늘 말씀드렸죠. 교육이라고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옳은 교육만 옳은 것이죠. 이것을 분별해내는 능력을 이제는 절대 권력자의 시스템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개미들이 어때요? 똑같이 보고 사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걸 위해 만들어진 것이 블록체인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미 미국 같은 경우 에듀테크에 의해서 에듀블록이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어지고 있었고 아이들이 MIT 스크래치 프로그램 정도만으로도 자기들의 앱을 만들고 자기 스스로 프리스쿨과 같은 학교를 만들어낼 정도의 그 선진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절대적인 기관의 권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들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포트나이트인데요. 이 포트나이트는 게임입니다. 에픽 게임즈의 온라인 비디오 서바이벌 슈팅 게임이 구현하는 메타버스인데요. 여기에서는 마지막 한 명까지 죽이고 단 한 명이 살아남는 게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러다가 사람들이 좀 긴장을 풀고 파티 로열이라는 광장에 모여서 잠깐 쉬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공연도 하고 우리나라 BTS도 공연을 했었죠. 그리고 트래비스 스콧이 공연을 할 때는 1230만 명이나 그곳에 몰렸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메타버스에 들어가는 많은 호모 메타버스 Z 그리고 알파 세대들은 사실 그곳에서 새로운 소통과 놀이를 위해서 바로 이러한 디지털 안에 머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당면한 현실과 언어 그리고 사회의 상식과 문화 시스템이 현실 세계와 너무 맞지가 않아요. 현실 세계는 호모 사피엔스의 세계고 이들은 호모 메타버스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종이 서로 다른데 이걸 같은 문화 속에서 있으라니까 아이들이 부대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모님들 물어보시면 정답은 딱 하나죠. 내버려 두세요. 네. 레디비 내버려 두시면 아이들은 스스로 잘 클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부모님들이 하실 일도 있죠. 뭐예요? 1번도 사랑, 2번도 사랑, 3번도 사랑. 충분히 사랑을 주시고 아이에게 이 정서적 안정감을 주시고 아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믿으세요. 내 아이는 잘 된다. 화살을 먼저 꽂아요.
우리 애는 잘 된다. 그리고 뭘 만들어가요? 관역을 만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당연히 잘 클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지식 공부, 그리고 또 자기들의 진로 방향 이런 거 다 누가 찾아요? 스스로 찾아요. 왜? 우리는 동화전과 보고 공부했죠? 얘네들은 백과사전은 게임도 안 되는 방대한 온라인의 이 망망대해 속에서 스스로가 원하는 지식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해낼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누구를 스승으로 모셔야 돼요? 호모 메타버스 Z, 호모 메타버스 알파들을 스승으로 모셔야 될 때입니다. 저요? 딸이 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코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상품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장을 했어요. 뭐든지 돈으로 사야지 취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그 냉이, 우리가 봄나물이라고 하는 냉이와 쑥조차도 돈을 주고 사는 시스템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먹고 살기에는 너무나 생활비가 비싸요. 그래서 이들이 훨씬 더 돈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우리가 아이들 보고 어쩜 저렇게 애들이 돈을 밝히니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어렸을 때 동네 옆집 가면 그냥 그거 뭐죠? 밥통에다가 밥 비벼 놓고 야 숟가락만 주니까 같이 먹어라, 이런 시대는 지나갔죠. 그때는 아무래도 농사 짓는 사람들도 많았고 경계가 없었는데, 이제는 현관문 닫고 잠그고 뭐 다름도 카메라 달고 이렇게 닫힌 세계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먹을 것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살아갈 수가 없는 세계인 거죠. 그리고 디지털 메타버스 세계에서도 코인이 있어야지만이 아바타를 꾸미기도 하고 무기도 사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토큰은 단순히 아이들에게 그냥 부자에 대한 허황된 꿈이 아니라 생활에 너무나 필수적인 생필품이 되어진 거죠. 그리고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없으면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러한 코인, 그리고 또 그 돈에 훨씬 더 민감한 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토큰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는 없죠. 제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한들 20대가 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다양한 삶의 요소들, 우리 클래식한 전통 삶의 요소들, 슬로우 라이프를 이들 아이들의 그 디지털 온라인 세계와 적절하게 밸런스를 맞추어 갈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키워주는 게 바로 우리 부모들과 그리고 선생님들의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새로운 교육 시스템도 당연히 바로 그렇게 디지털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밸런스를 맞추어 줄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들 호모 메타버스 Z와 알파는 호모 사피엔스들이 사는, 우리가 구조화해 놓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시스템이 혁파되고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4강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린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이 교육의 시스템을 구조화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린 겁니다.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2030들 너무나 스마트 하잖아요. 그들과 함께 해나가는 것도 무척 즐거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호모 메타버스 Z와 알파에 걸맞은 새로운 시스템과 교육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고, 스마트폰과 컴퓨터 게임은 이제 단순히 아이들의 오락기가 아니라 생필품이자, 그리고 컴퓨터 게임을 이용한 교육 프로그램 많이 보셨죠? 이 에듀테크라서 어찌할 수 없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 훨씬 더 올라가는 것이 이미 예전에 교육 논문에서 증명이 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지털 메타버스의 세계는 바로 메타버스 Z 세대들의 영토가 되었고 삶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들이 이러한 디지털 도구들을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다루는 것이 훨씬 더 유능하고 능력 있는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죠. 이 메타버스 세계 자체가 메타 팩션,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야기이죠. 사실 우리의 현실 세계도 사실은 우리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내는 현실의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거짓말 같죠? 하지만 이게 팩트이고 진실입니다. 이걸 믿고 우리가 다시 화이팅 해보자고요. 어찌됐든 이러한 것들을 모두 이루려면 이제 유아기 때부터 스스로 생각해서 이 어떤 시스템에도 휘둘리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는 마이웨이의 독자적인 유니크한 그러한 존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유아기 때부터 단계별 철학과, 여러분들 이번 코로나에 직면해서 독일이나 프랑스 그리고 이 우리나라나 중국과 그 일에 대처하는 국민들의 자세가 좀 많이 달랐다는 것을 이제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랬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것이 다 무엇의 힘이냐면 인문학의 힘입니다. 아이들이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이제 철학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 수준에서의 철학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물론 유아 교육을 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재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유아교육 그리고 초등교육에서의 철학교육 그리고 이 가짜 뉴스와 가짜 미디어를 골라내는 리터러시의 능력 그리고 내가 사는 삶을 상상에 의해서 그것에 선후를 잘 맞추어서 인과관계를 맞추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내러티브 글쓰기 능력, 이것은 특히 우리가 아이들이 이 글자 텍스트보다 영상 텍스트로서 훨씬 더 많이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이들이 독자적인 싱글 플레이 인간으로서 전체적인 구조화된 권력 구조 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것을 이 개개인의 연합으로서 컨트롤할 수 있는 민주적인 시민 양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누구를 위한 것이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 또한 저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교육을 만들어 간다는 것, 디자인한다는 것은 우리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새로운 인류를 디자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호모 메타버스 Z와 그리고 또 호모 메타버스 알파 아이들이 가상현실과 그리고 또 현실 세계 그리고 또 우리 현실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많은 가상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스스로 잘 골라내고 그리고 또 자기만의 독자적인 마이웨이 그리고 자기만의 독자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미래 교육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번 대선 끝나고 우리 호모 메타버스 Z 2030 우리 딸들이 보여준 파이팅 너무 멋있습니다. 우리 딸들 너무 잘 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어찌됐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귀함 그리고 또 인간으로서의 존중감 그리고 우리가 가졌든 못 가졌든 똑같은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사랑받을 권리를 우리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아이들하고 힘을 합하는 거, 힘을 더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아이들과 함께 행동하는 거, 이게 바로 메타버스 Z와 메타버스 알파를 양육하는 양육자 그리고 또 키워내는 교육자들의 가장 중요한 소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대는 변화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가 있죠.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고 보다 더 영리하고 똘똘한 우리 2030들에게 더욱더 힘을 밀어주고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기운차게 우리 메타버스 스쿨혁명 미래교육 특강 6강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미래교육학자 김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